2024년 귀속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국인이며 거주자, 면서, 생산직 사원 임하나에 대해서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 메뉴의 기본사항 탭을 이용하여 아래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요. 사용하지 않는 수당 항목은 부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사원 등록 메뉴의 기본사항 탭에서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9월분 급여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K랩 프로그램에서요. 원천징수 탭 클릭해 주시고요. 사원 등록 기본사항 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사원 등록 메뉴가 열리면 임하나 사원인지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세요. 기본사항 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 탭에서 하나씩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등 연장 근로 비과세 전년도 총급여를 입력하라. 생산직 사원이었죠. 생산직 사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생산직 등 여부에 클릭 여 체크하시고요. 생산직일 경우에는 연장 근로도 같이 여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전년도 총급여액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년도 총급여액을 요 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시면 국민연금 보수원래, 건강보험 보수원래, 고용보험 보수월액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보수월액은 180만원으로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금액을 여기 기본사항 탭 하단에 보시면 국민연금 보수월액에다가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납부액이 자동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에도 똑같이 입력해 주시고요. 고용보험에 대한 보수월액도 요 란에다가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의 메뉴가 끝났으면 X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K랩 프로그램에서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 들어오시고요. 9월 급여에 대해서 9월의 마지막 날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당공제 일단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들어가 있죠. 상여 없습니다. 상여 부 해주시고요. 직책수당도 없네요. 직책수당 부 해주시고 월차수당 없습니다. 월차수당도 부 해주시고요. 식대 같은 경우에 20만원이 되어 있고요. 식대 20만원은 여기 보시면 여기인가요? 자, 식대 20만원은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식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대 비과세 사용료 그대로 해주시고요. 시내 교통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시면 출퇴근용으로 되어 있고요. 출퇴근용으로 되어 있는 시내 교통비는 과세 항목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로 되어 있는 항목은 부로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에 과세로 시내 교통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엔터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내 교통비 같은 경우에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이렇게 항목으로 비과세가 되려면 먼저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이거나 본인의 명의로 임차 빌린 자동차이거나 그런 자동차를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했을 때 따로 실비를 받지 않아야 되는 항목 세 가지 모두 충족을 해야만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비과세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출퇴근용은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다음 출산 보육수당, 육아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면 출산 보육수당 같은 경우에 또 봐야 되겠네요. 출산 보육수당,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출산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한테 받게 되면 비과세로 들어가지죠. 비과세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항목에다가 요 이름이 똑같이 항목에 비과세로 있을 때는 출산 보육수당으로 검색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있네요. 야간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네, 전년도 총액이 3천만원 이하 가능하고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생산직 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수당이 가능하고요. 220만원, 네,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되겠죠. 24년 9월 1일 이전에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되는 금액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이 항목이 처음 들어가지게 되는 거고 240만원이 안 넘으니까 모두 비과세로 처리가 되겠네요. 야간근로수당 같은 경우에 비과세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해 주시고요. 나머지 여기 공제 등록에 대한 항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입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공제 등록 항목 중에서 학자금 상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부로 체크하시고 확인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기본급부터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10대 야간근로수당, 시내교통비, 출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면 우측에는 항목이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을 마무리 하셨으면 X 닫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퇴사자 운비용 사원 4번 301번에 24년 3월 급여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 연월일을 반영하고 3월에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여서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퇴사일은 24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탭에서요. 사원등록 메뉴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사원등록 메뉴에 들어오셔서 3월 31일로 퇴사일을 하단에 있습니다. 우미영 사원이었죠. 우미영 사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에 퇴사 연월일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입력하시고요. 퇴사를 했기 때문에 2월은 필요 없죠. 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3월 급여에 대해서 4월 5일에 지급된 급여 자료 입력을 들어가야 되고요. 급여 자료 입력 들어오실게요. 3월 선택해 주시고요. 4월 5일에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년도 급여 대장을 복사하시겠습니까? 예 하셔도 되고 아니요 하셔도 되고 취소하셔도 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취소 한번 눌러볼까요? 취소 누르셔도 되고 나머지 선택 관련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선택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우미영 퇴사자에 대해서 기본급이 270 되어 있고요. 비과세, 식대 비과세입니다. 식대 부분에 대해서 20만원 입력하면 비과세로 잡히는 것 확인되실 거고요. 중도 퇴사자 정산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중도 퇴사자와 관련된 이렇게 연말 정산을 해주는 이런 메뉴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이 되고 있고요.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 확인만 하시고 급여의 반영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 반영된 부분 나머지는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장기요양보험은 자동 뜨는 금액이 맞죠? 넘어가시고요. 고용보험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 엔터를 치면 중도 퇴사자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기 때문에 X 눌러주시면 되고요. 중도정산 소득세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중도정산 지방소득세도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공제 총계 금액 확인해 주시고 차인지급의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시고 난 이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원천징수 탭 들어오셔서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탭 들어오십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오셔서요. 3월 급여에 대해서 4월에 지급을 했죠. 엔터 이렇게 치시면 요 우미영 사원에 대한 3월 급여 반영이 되었고요. 중도 퇴사자에 대한 1월부터 3월에 대한 금액과 소득세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시고 X 닫아주시고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미 작성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조회하여 마감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된 소득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신고를 전자신고를 해야 되는 메뉴가 되겠고요. 원천징수 탭 보시면 앞서서 부가가치 탭에서 전자신고를 했듯이 전자신고 메뉴가 주어져 있을 건데요. 먼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하여 마감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귀속월이 10월입니다. 지급일도 지급일도 10월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A01 코드에 2명의 700의 소득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감하라 라고 되어 있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마감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F8 마감 코드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마감 누르시면 상단에 빨갛게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X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전자신고 들어오시고요. 전자신고 들어오시면 전자신고 메뉴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제작 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제작 탭에서 신고의 구분은 2번 납세자, 2번 납세자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시고요. 엔터. 지급 기간은 10월이었습니다. 10월 치시고 엔터 해주시면 좀 전에 마감한 자료가 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F4 제작,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작하듯이 똑같습니다.
F4 제작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은 1, 2, 3, 4, 5, 6, 7, 8, 9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제작이 완료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홈택스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 요거는 팝업창이라고 했죠. X 해주시고요. 중간쯤에 있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좀 전에 제작했던 파일이 좀 전에 제작한 파일을 로컬 디스크 C 안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제작한 날짜와 관련된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 열기 해주시고요. 하단에 내려주셔서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검증 좀 전에 비밀번호 입력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식 검증 결과 그리고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파일 제출 한 번 더 전자파일 제출하기 눌러주시고요.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